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니모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요.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쌍꺼풀을 했어요.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본질적인 거는 안검하수 이제 눈매 교정을 했던 거고, 그거를 하면서 라인을 조금 더 올려야 눈매 교정의 효과가 좀 더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고, 눈매 교정을 하는 김에 라인도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싶어서 네, 쌍꺼풀을 하고 눈매 교정도 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도 드릴 겸 이렇게 카메라를 틀었어요. 사실은 지금 찍는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영상은 제가 눈매 교정이 한쪽이 왜 그런지는 의사 선생님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한쪽이 눈매 교정이 조금 바로 잡히질 않아서 한쪽은 원장 선생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쪽은 이제 필러나 뭐 이런 걸로 말하면 리터치 같은 개념으로 한 번 더 잡아주셨고, 그래서 그것까지 아직은 붓기가 살짝 덜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완료를 하느라 영상을 다시 찍고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면서 코필러도 함께 맞았는데 그것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이쪽은 사진을 조금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이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미용 목적은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주된 목적은 눈매 교정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밤샘 작업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앞에서 되게 오래 있는 직업이다 보니 제가 눈 뜨는 힘이 되게 약했어요. 그래서 뭐 원장 선생님께서도 이게 눈을 올리는 근육이 좀 약하다, 되게 불편하셨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교정이 정말 필요한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마로 계속 눈을 떴으니까 이마에 주름이 당연히 생겼고, 이마에 주름이 생기기 싫다 보니까 눈에 억지로 힘을 줘서 눈을 계속 이렇게 또렷하게 뜨려고 하다 보니 두통이 오더라고요. 이게 약간 안압이 높아진다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면서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제 일상생활이 좀 힘들겠다, 작업하는데도 되게 불편함을 많이 겪는다 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왕 쌍꺼풀을 할 거면, 눈매 교정을 할 거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빨리 해치워버리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제가 거주하는 곳이 대구다 보니 대구에서 수술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이제 성형외과를 알아내고 그 성형외과 후기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유념해둔 성형외과가 한 4군데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 4군데 중에서 고르자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늦게 가서 하루 만에 다 돌 수가 없었어요. 가장 먼 곳에 있던 곳부터 방문을 했는데, 그 안에 상담하시는 분들, 코디하시는 분들, 인포에 계시는 분들이 좀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해주는 듯한 느낌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여기에 오는 게 이 사람들은 귀찮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제가 불쾌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념해 둔 곳을 가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여기도 내가 봤었던 곳인데 하면서 대구 시내에 중앙광장 쪽에 있는 다른 성형외과로 그냥 먼저 방문을 했습니다. 갔는데 이전에 너무 제가 불친절함을 느꼈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을 하니까 되게 친절하고 정말 제 친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거기에서 조금 마음을 뺏겼고, 두 번 생각 안 하고 여기서 하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상담은 그곳에서만 받았고, 그곳에서 바로 성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더 많은 곳을 다녀봤어야 됐는데 저는 그냥 제 마음이 가는 곳을 선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눈매 교정이 주된 목적이었고,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충분히 알아봤던 곳이었고, 그리고 눈매 교정을 하고 라인을 올려도 제가 막 아웃라인이나 막 이렇게 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그런 라인이 아니고, 그냥 라인을 살짝만 위로 올리기를 바랬어요. 원래 제가 쌍꺼풀이 있었던 눈이라서 라인만 살짝 위로 올리고 이제 하면서 앞에 몽고주름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정말 살짝만 트이길 원했었고, 그냥 그러한
조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진을 가져가서 제가 이 사람 눈대로 해주세요는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저장을 해놓고 갔는데 그냥 상담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눈에 대해서 그냥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니 그 철 같은 걸로 눈을 이렇게 찝어보는 거 있죠. 쌍꺼풀 하면 이렇게 라인 잡아주는 거. 그걸로 이제 제 눈을 몇 번 찝어주시더라고요. 근데 딱 찝자마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분 절개로 했고요. 앞트임도 했는데 앞트임은 제 다른 영상들을 보시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앞트임에 대해서 효과는 많이 못 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살짝 위로 텄고 제가 앞에가 너무 막혀 있다 보니까 거기만 살짝 텄고 더 트면 저는 거의 이게 너무 몰려 보일 것 같아서 앞에는 더 트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는 그만큼 정말 살짝만 텄고 조금 위로 텄어요. 그리고 당연히 눈매 교정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성형을 이제 예약을 하고 저는 이제 그 다음 주에 성형을 받기로 했고요. 그 중간에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저는 이마 필러나 코 필러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상담도 받아볼 수 있냐라고 하니까 어차피 쌍꺼풀 수술을 그 당일날 간다고 해서 바로 쌍꺼풀 수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장 선생님을 다시 한번 라인 잡고 들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라인을 잡을 때 말씀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때 이제 먼저 코디네이터 분이랑 상담을 했어요. 그 상담 실장분이었나? 아무튼 그분이랑 이제 상담을 했고 저는 이마가 보시면 정말 너무 절벽 이마예요. 그래서 제 이마가 필러를 하느니 지방을 맞는 게 낫다고 그게 그 값이래요. 제가 그 정도로 이마가 너무 없어서. 그리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 어차피 눈에 붓기가 있는데 붓기는 위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이 어느 정도 다 가라앉고 이마를 하는 걸 추천을 한다. 붓기가 너무 심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마 필러는 추천하진 않지만 코 필러는 같이 하면은 조금 이제 변화된 모습을 더 잘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코 필러를 맞기로 했습니다. 코 필러는 입술 필러 맞았듯이 저는 주비덤 필러로 했고요. 비용은 20만 원 후반대로 선택을 해서 네, 코필러로 했고 그리고 코필러는 제가 왜 했냐면 이 사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바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띄워드릴 건데요. 네, 이 사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코를 보시면 정말 휘었죠. 코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휘어 있는데 이게 저는 이때까지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원장 선생님이 제 눈을 찍어주신다고 하면서 제 카메라 후면 카메라로 핸드폰의 후면 카메라로 찍어주셨어요. 찍어주셨는데 코를 보고 내 코가 이렇게 휘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저는 바로 코필러 생각을 했고 그래서 코필러도 이제 눈 수술 다 마치고 난 후에 네, 맞게 되었습니다. 세안을 하고 들어가서 이제 소독하고 누웠는데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이제 수면 마취를 하면은 막 우주로 세계로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저도 약간 마취 들어갑니다 라고 소리를 듣고 아 그런 느낌이 들겠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마취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아무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취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러더니 갑자기 뭔가 몽롱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 몽롱해진 느낌이 마취가 깬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 마취 느낌이 안 나는데 하다가 마취가 들어가 버렸던 거고 그 사이에 이게 눈매 교정이나 뭐 이렇게 다 해결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좀 너무 몽롱한데 나 이제 마취 들어가나 싶었는데 이제 그 다음 수술을 위해서 제가 마취를 좀 깨워놓은 상태였어요. 쌍꺼풀이 라인 잡는 거를 위해서 저를 깨워놓은 상태였어요. 눈에 이제 부분 마취만 더 해놓고. 그래서 그렇게 깨서 눈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부분 마취로 되어 있던 거고 저는 진짜 겁이 많고 진짜 엄살도 심하고 저는 정말 그냥 마취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부분 마취만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모든 수술과 시술을 되게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별로 이제 큰 느낌이 없었고 대신에 이제 눈에 조금 이물감은 들었어요. 무슨 이렇게 안구를 보호한다고 초록색 그 실리콘 같은 렌즈를 껴주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이 되게 뜨기도 힘들었고 감기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눈에 또 마취가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감았다 떴다 해야 돼요. 라인을 확인하셔야 돼서. 그래서 그 과정이 되게 조금 버거웠고 아픈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버거웠고 하다가 한 번 더 마취 주사를 놔주세요. 혹시 몰라서. 근데 그 주사가 좀 아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저는 못 참습니다. 저는 살짝만 아파도 아픈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잘 못 참고, 그 다음에 수술 다 마치고 코필러를 넣었는데 이제 위에 여기 맞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여기 이게 딱 넣는데 되게 깊숙하게 넣는 느낌? 갑자기 두둑거리더니 그 두둑거리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넣고 뭐 이런 거 없었는데 넣고 할 때는 하나도 안 아팠는데 그 두둑거리는 게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한다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진짜 코 휘었어도 참을걸. 내가 이걸 왜 한다 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쌍꺼풀 수술보다 코필러가 더 아팠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실로 가가지고 레이저로 이제 붓기 레이저 받고 약 좀 타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그 집에 가는 과정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거를 선글라스를 챙겨갔는데 코필러를 맞아놓으니까 선글라스를 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 상태로 그냥 자연인의 나는 수술했다라는 상태로 버스를 타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이 영상인데요. 정말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영상이죠. 다른 이제 서울권에서 후기를 봤을 때는 눈에 연고를 꾸준하게 발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저는 연고는 따로 없었고, 세안은 원래 바로 하면 안 된다라고도 다른 성형외과에선 봤는데 제가 간 성형외과에는 오히려 세안을 추천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얼굴에 이물질이나 기름이나 이런 게 좀 껴버리면은 얼굴이 좀 청결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히려 청결하게 되면 눈이 조금 더 빨리 아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세안을 했고 물 세안 위주로 했어요. 저는 이제 거품 세안은 한 3일 차부터 했던 것 같아요. 거품 세안을 원래도 잘 안 하기도 하고 물 세안 위주로 했고, 대신에 이제 수건으로는 톡톡 두드리면서 이게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닦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비비면서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잘 안 닦고 있는 것 같아요. 눈도 잘 안 비비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이제 제가 쌍수에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수 전 사진을 먼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로 보셨던 제 눈이에요. 이게 보면은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있죠. 눈꺼풀로. 이게 안검하수예요. 이게 똑바로 이렇게 떠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어서 제가 살짝 삼배간처럼 보였거든요. 지금 이 사진을 보셔도 그렇지만 되게 속쌍꺼풀 같고 삼배간처럼 보이고 앞에는 엄청나게 막혀 있고 이제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쌍꺼풀 수술을 한 당일 사진을 여기다 바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눈 위에 여기다가 살색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이게 라인 잡는다고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이 두 겹, 세 겹 안 생기게 라인이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게끔 하려고 라인 잡이용 이제 테이프를 붙여놓은 거고요. 제가 이거를 하기 한 일주일 전에 속눈썹 펌을 했었거든요. 근데 속눈썹 연장이나 속눈썹 펌이나 이런 게 이게 수술할 때 좀 방해가 되시나 봐요. 그래서 속눈썹 힘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속눈썹 펌을 확실히 하고 나니까 이게 눈에 붓기가 있는데도 속눈썹이 이렇게 쫙 올라가 있어서 좀 이렇게 크게 너무 못나 보이진 않았어요. 속눈썹 때문에. 그런 약간 마스카라 느낌이 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뻐 보이긴 했지만 수술할 때는 되게 방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고 나서 속눈썹 펌을 하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그 다음날, 수술 다음날에는 눈이 살짝 소세지처럼 붓기가 생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이 확실히 다음날 정말 많이 부어요. 그래서 눈이 뜨는 게 되게 벅차다 싶을 정도로 눈이 많이 붓고, 그 다음날 2일차 사진을 보여드리면 눈의 붓기가 어느 정도 또 감소했죠. 눈이 감소했는데 제가 자다가 테이프 한쪽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바로 전화를 하니까 혹시 라인이 두 겹, 세 겹 이렇게 생기진 않았냐? 그래서 아니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러니까 그러면 뭐 괜찮다라고 하셔가지고 나머지 한쪽은 그래도 떼지 마세요 라고 하셔서 이제 계속 이거 살색 테이프는 붙이고 있었습니다. 네, 3일차 때 보시면은 눈 주변이 되게 노래요.
누르스름하죠. 이게 이제 멍이 빠지는 과정이에요. 되게 노랗게 멍이가 원래는 시퍼런 멍이 이렇게 있다가 노랗게 바뀌면서 멍이 이렇게 번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섀도우 느낌이자 다크서클 느낌을 내면서 이렇게 멍이 빠지고 있는 사진입니다. 4일차 때부터는 붓기가 이제 좀 더 비슷해요. 이렇게 확연하게 빠지는 거는 수술 다음 날과 그 다음 날 이게 너무 부었다가 갑자기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있고 이때부터는 좀 비슷비슷해요. 그 다음에 5일차 때 제가 실밥을 풀었어요. 그래서 5일차 때 실밥을 풀었고 실밥을 풀고 다음 날 6일차 때 사진을 보시면 문제를 바로 발견했어요. 이날 눈을 보시면 짝눈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쪽 눈은 되게 위에까지 잘 떠지는 이렇게 잘 떠지는 눈이 되었고 이쪽 눈은 떠져도 다시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밖에 안 떠지는 라인은 위로 올렸지만 눈이 제대로 안 떠지는 눈을 뜨려고 했던 수술이니까 그래서 안 떠지는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이게 붓기 때문인지 왜냐면은 쌍꺼풀 붓기가 아직 남아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붓기 때문인지 아니면 라인 때문인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섰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있어보자 싶어가지고 좀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7일차, 8일차 때는 진짜 비슷해요. 제가 중간에는 살짝 스킵을 하고 제가 계속 쭉 찍어놨거든요. 그 쭉 찍어놓은 과정을 약간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붓기가 빠지는 과정이었고 보시면은 제가 13일차 때 사진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3일차 때 보시면 아직까지 짝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쩐다 하다가 제가 14일차 때도 짝눈이 이제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쌍꺼풀 두께도 다른 느낌이고 이게 붓기 때문인지 정확하게 아직까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눈을 확인을 하시고 15일차 때 바로 한쪽을 재수술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은 사진을 보면은 한쪽이 중간에만 살짝 더 따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살짝 흉터가 이쪽보다 이쪽이 조금 더 있는 게 이쪽이 재수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훨씬 괜찮은데 메이크업을 안 하면 조금 짝눈이 아직까지는 조금 있어가지고 거기서 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고 나서 알려주신 게 이쪽을 조금 더 눌러주고 이쪽 눈을 뜨는 연습을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이쪽이 오히려 눈이 살짝 더 감기고 이쪽이 눈이 더 떠지면서 눈의 교정이 조금 이루어진다고 하셔가지고 그 연습을 요즘에는 하고 있고 다음 주에 병원을 다시 방문해서 경과를 확인하자고 하셨습니다. 코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많이 휘지 않고 원래 매부리도 있었거든요. 근데 매부리도 같이 교정을 했는데 이제 일단 사진으로 이 아까 전에 봤던 그 충격적인 휜 코에서 지금 코로 이렇게 변화했던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DSLR로 딱 찍었을 때도 확연하게 티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어머 저게 제 얼굴이에요 했을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눈도 짝눈이 되게 심했고 코도 휘었고 되게 안면 비대칭이 전체적으로 너무 심했었는데 이제 눈이랑 코랑 이제 조금 맞추고 나니까 비대칭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느낌을 조금 받았거든요.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불편함은 없었는데 제가 수술하고 5일차 때 실밥을 풀었잖아요. 근데 수술하고 3일차 때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눈이 너무 가려워서.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눈이 좀 건조할 수 있으니 제가 원래 안구 건조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건조할 수 있으니 인공 눈물을 조금 수시로 넣으시라 라고 하셔가지고 인공 눈물을 구매를 해서 계속 넣었는데 저는 눈이 가려울 때마다 넣었어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눈이 너무 가려워서 진짜 눈을 벅벅 끓고 싶은 거예요. 완전 비비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자다 깨서 계속 넣고 또 자다 깨서 넣고 아침에 일어나도 넣고 계속 수시로 인공 눈물을 계속 넣었어요. 그거 넣으면 그 순간엔 덜 간지럽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정말 여러분들 팁입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계속 넣고 이제 그렇게 버텼어요. 그래서 실밥 뽑을 때도 너무 개운했어요. 저는 실밥 뽑을 때 하나도 안 아팠고 제가 엄살이 정말 심하다고 했는데 실밥 뽑을 때 오히려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너무 가려웠다 보니까 와 진짜 드디어 실밥 뽑는다 하면서
너무 개운했던 기억이 남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흉터는 눈두덩보다 여기 앞트임을 한 쪽이 흉터가 조금 더 지속성이 높대요. 그래서 흉터는 앞트임은 조금 더 오래 간다는 점. 근데 메이크업 하면은 사실 그렇게 티는 많이 안 나요. 제가 아무래도 틱톡을 하고 영상을 틱톡은 정말 꾸준하게 올리려고 하는 편인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쌍꺼풀 수술했냐 하기 전이 낫다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제 눈이 그렇게 싫었던 편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뭐 직업상 또 밤도 새고 눈을 좀 많이 혹사시키는 일을 하다 보니까 눈을 정말 잘 못 뜨고 두통도 너무 심하고 그래서 눈매 교정을 위해서 안검하수 때문에 눈매 교정을 위해서 눈 수술했고 하는 김에 라인을 조금 올리고 싶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조금 더 올려야 된대요. 저는 부분 절개를 했으니까 눈을 쬐으니까 그 김에 그냥 살짝 올렸거든요. 저는 매물로 하면 무조건 풀리는 눈이라고 하셨어요. 눈이 안구가 살짝 돌출되어 있는 형이라서 어차피 하는 김에 어차피 눈 찢어야 되는데 하는 김에 눈 살짝 올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했고 앞트임은 옛날부터 정말 하고 싶었던 눈이었어요. 저는 앞에 너무 막혀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앞이 시원시원하게 트여있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앞트임 원래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더 이상을 하면은 눈이 너무 몰려 보여서 조금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고 코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제가 변명을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친구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쌍꺼풀 수술이 요즘에는 뭐 수술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도 수술은 수술이에요. 정말 힘들었고 회복 과정도 정말 힘들었고 근데 저는 붓기즙이나 뭐 호박즙 뭐 이런 거 붓기차 뭐 이런 거는 안 먹었어요. 제가 호박즙을 못 먹기도 하고 붓기차가 맛있을까 이래서 안 먹었는데 이제 저는 생활약방에 기분전환이라는 약을 환으로 되어 있는 알약은 또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환을 꾸준하게 먹다 보니까 붓기가 조금 더 빨리 빠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하루하루 확확 바뀌는 게 느껴지고 싶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오늘 붓기 빠졌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붓기 저거를 생활약방 기분전환을 안 먹었으면 이렇게 빨리 빠지진 않았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제가 붓기가 좀 빨리 빠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거의 지금 흉터만 빼면 거의 뭐 수술 붓기가 거의 다 빠졌다라고 스스로 느낄 정도 더 빠질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라인이 되게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쪽 라인은. 그래서 이쪽 라인은 붓기가 조금 더 빠져야 되고 붓기가 앞으로 더 빠질 거고 왜냐면 재수술을 했으니까. 네, 쌍꺼풀 비용도 궁금하실 텐데 쌍꺼풀 비용은 제가 눈매 교정, 부분 절개로 했고 쌍꺼풀 수술을 앞트임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갔고 눈두덩이 지방을 끝을 빼서 그러니까 지방을 이제 적출을 하셨는데 그 적출한 게 중앙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적출해서 폐기하시려고 했다가 눈 중앙에 지방이 너무 없었대요. 그래서 좀 중앙으로 지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빼서 여기로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그리고 요 재수술은 비용을 안 받으셨고 그걸 다 합해서 저는 13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추석 전에 수술을 했고 상담받고 거의 일주일 내에 바로 수술했고 130만 원 지불했고 병원은 따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병원은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원장님은 성함은 다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돈 주고 했기도 했지만 병원 홍보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의료법상 그래서 병원 원장님은 정말 친절하셨던 정말 좋은 기억에 그 원장님은 송 원장님이십니다. 성만 알려드릴게요. 송 원장님이시고요. 그 병원에 더 유명하신 원장님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이 원장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저는 친절하면 다 끝이에요. 그리고 눈 확인도 제때제때 너무 빨리빨리 잘 피드백을 해주셨고 일단은 눈은 수술하자마자 땡 바로 예뻐져요는 절대 아니에요. 사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제가 설령 사후 관리를 못해서 눈이 짝짝이 됐다고 해도 원장님이 빨리 캐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짧은 기간 내에 눈이 완전히 아물기 전에 재수술을 했던 거였고요. 근데 눈매 교정이 쌍꺼풀이 절개로 해도 여러분 풀릴 사람은 풀린답니다.
이게 매몰만 풀리는 게 아니래요. 계속 이마로 눈을 뜨거나 그러면 풀릴 사람 풀린대요. 그래서 눈 뜨는 연습을 이마를 안 쓰고 눈만 이렇게 뜨는 연습을 이렇게 계속 해야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저한테 인스타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뭘 찍었고 뭘 안 찍었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스타 DM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둘째 날부터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잤대요. 이렇게 일기처럼 막 써놓은 게 있는데 둘째 날부터 너무 간지러워서 잠이 안 들었다. 눈두덩에 살색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는 라인 잘 잡으려고 하는 거임. 겹상 방지라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네, 그렇습니다. 130만 원대입니다. 130만 원이 아니고 130만 원대였네요. 그 가격까지 여기 적혀있네. 부분 절개, 앞트임, 눈매 교정, 지방재 배치. 근데 이거는 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이제 어차피 지방재 배치 밑에 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쌍꺼풀 하시면서 대부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비용을 받지는 않으실 거고, 이거 완전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게 제가 메모장에다가 해놓은 건데 너무 충격이다. 너무하지 않나요? 코도 진짜 교정이 많이 됐고, 눈도 교정이 많이 됐죠? 이게 눈 나름 크게 뜬 눈이에요. 크게 떠보라고 하셔가지고 크게 뜬 눈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마에 이렇게 주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눈을 더 못 뜨다 보니까 이쪽이 더 심했대요. 안검 하수가. 그래서 이쪽에 주름이 조금 더 심해요. 이쪽보다 이쪽이 주름이 훨씬 더 심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코 진짜 너무했다. 나 진짜 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바로 이게 딱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코를 가졌었다니.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재밌고 보람차고 도움되는 지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